네, 안녕하세요. 2022년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인문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천 선생님 14 추모 주기를 맞아서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바처럼 이 중천 김충렬 전집 계속 지금 간행되고 있는데요. 요 올해 이제 아마도 전체 15권 규모로 전체 계획된 원고들이 다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총책임을 그 실무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원식 교수님 모시고 이 책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또 참 방적이 하셨던 일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네, 좀 책 얘기는 많이 못 드렸는데 일단은 그래도 전체 분량 가운데서 9권이 출간됐단 말이에요. 예. 소회가 어떠신지. 가슴 그득하고요, 뿌듯하고요. 그리고 또 이 6권 원래 내일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6권 이걸 원래 어떻게든 내야 될 건데라는 이 점에서는 답답합니다. 예. 이 책 권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게 꽤 많은 분들이 관여하셨을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그 제자, 중 선생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손에 의해서 이 분담을 역할 분담도 있고 다양, 그래서 어찌 보면 총 동원 체제 형태로서 진행을 지금 이제 4년 했고요. 원래 5년 마무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소개 듣기로는 올해가 이제 책 출간 뭐 기획 단계부터 해가지고 5년 차라고 들었는데 언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책의 그 본격적인 회의는 2017년입니다. 그리고 18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간행돼서 이제 4년 동안 9권을 냈고요. 원래 마무리 작업해서 15권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전에 그 선생님께서 2008년 봄에 들자마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1차 이제 계획 인셈이죠. 선생님 언젠가는 그 선생님 전집을 내야 한다. 내야 한다. 이제 이런 의견이 기본적으로 모아져서 했던 작업이 일단 그 선생님의 그 저술, 논문, 글들 이에 대한 그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래 했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좀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좀 이제 병원이 이렇게 시간을 들고 하셨으면 좀 스스로 좀 정리 작업을 해주셨을 건데 좀 갑작스레 악화가 돼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실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해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 해에 이 언젠간 낼 전집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해서 이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조사 작업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 조사에 대한 작업을 첫 해 마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은 이어서 전집 간행 작업으로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게 그 경제적으로 네, 그렇죠. 이게 도저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그 마음으로 일단 자료조사 작업으로 끝을 내고 좀 더 시간을 기다리자. 이제 이런 가운데 시간을 그러니까 많이 보낸 거죠. 2017년까지 보내는 이런 과정 걸
근 10년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사이에 이 선생님께서 이 바로 이제 탄생지인 이 원주시에서 선생님의 그 뒤늦게 어찌 보면은 그 위상이라든가 이거 가치를 알게 되고 시민들이 또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게 이 도서관 중천도서관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원주시와 또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은 제자들 적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또 가족 그 분들 친지분들이 또 적극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출간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원래는 한 10권 이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권 분책을 너무 두꺼워서 분책을 하게 되면서 늘고 결국 그래서 일단 시작은 12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이제 내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고 특히 그 중에서 중천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이 한시 부분, 이 선생님의 그야말로 이 감성과 이성의 철학자, 우리 정리 원융 이 말을 특히 선생님의 감성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 이건 대부분 이성 부분입니다. 정리 원융할 때 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한시 참 많은 한시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전집 낼 때 좀 무리가 돼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여기 촬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변에 지금 촬영 주변에도 이 글씨가 중 선생님께서 쓰신 이 글씨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정말 참 독특한 필치시고 말 그대로 일필휘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예가 이런 형의 이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비에 그리고 붓을 잡으시면 순식간에 쓰십니다. 이렇게 붓 잡으시면 그다음 휙휙 이렇게 써 나가시는 이거는 뭐 중천체라고 밖에는 달리 글체를 말할 수 뭐 다른 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중천 선생님을 이해하는데 특히 이 감성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욕심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1년도에 이왕 이래 큰 작업하는 거 다시 또 할 수 있겠나 시작했는 거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이 한시집과 서화집 그리고 일종의 옛날 같으면 문집에 해당되는 거겠죠. 문집 학술 논문 이런 거 빼고 편집글이라든가 여러 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세 권을 더하자. 그래서 원래는 한 이 정도 세 권 더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세 권을 더해서 지금 준비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6권 더 해서 총 15권 발간 지금 그 계획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2023년 인문 토크 때는 다 읽어오셔서 또 짐을 지우시네요. 어떻게든 원래 마무리를 지어서 내년에는 여기서 또 하나 각을 더 잡아서 그럼 가슴이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말씀드려 보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출간하는데 원주시에서 그 재정을 보태준 건가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원주시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려웠고 또 원주시의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또 많은 분들이 시민과 또 우리 가족 또 이 구성원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원주시에 해달라가 아니고 이미 이 중천 철학도서관이 서고 이런 가운데 많은 또 그 이용자들이나 강의를 듣는 분들이 정말 이분에 대해서는 전집을
내야 된다라는 게 적극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거죠. 전달되었고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또 기꺼이 또 아주 이걸 승낙을 하고 또 이 행정 쪽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그야말로 원주시 모두의 힘이 그러니까 의견이 바람이 뭉쳐진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가까운 안동에 국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장판각. 예. 거기가 제가 이제 저도 거기 가서 한번 그 구경한 적이 있는데 율곡집 원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지금 작업하신 게 조선시대 뭐 퇴계집, 율곡집 이런 그 조선시대 문인들의 이른바 전집을 출간하는 작업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전집을 그 문집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지역 유림들이나 그또 가족, 그 후손들의 도움이 사실 없이는 어려웠고요. 그리고 실질적 이 실무 내용적인 것과 관계된 이 작업은 제자들이 이제 중심 아니면 제자 사성 연원이 있는 쪽에서 이걸 맡고 이제 그래 해서 그런 점에서는 거의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쇄 기술로 따진다면야 뭐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거를 다 또 써가지고 그렇죠. 이 목판에다가 새기고 그러고 보면은 조선 시대에 우리는 이제 번역돼 가지고 뭐 몇 권짜리로 된 책들을 그냥 읽지만 그렇죠. 그 조선 시대에는 이런 수많은 그 편집 작업, 그 선정 작업, 그다음에 잘못된 거 바로 잡고 또 어떻게 묶을 것인가. 게다가 이제 이거를 또 같은 글씨체로 써가지고 그렇죠. 목판 작업을 하고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 그야말로 출판의 민족입니다. 출판. 그 중국이 거기는 이제 인구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이 조선 문명이 남긴 출판 그렇죠. 이거는 기록 출판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우리 조선 이거는 결국 그것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 기반도 그것이 그냥 출판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정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참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좀 주춤하고 못하고 그러나 조금만 틈나고 하면 다시 그것이 이제 분출하듯이 나온 거 이게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를 있게 한 게 아닌가. 어찌 보면은 이 전집 이 작업도 저는 기본 성격이라든가 정신 또 방법까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장선 전통의 연장선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체 전집의 공식 명칭이 중천 김충렬 전집이라고 돼 있지만 약칭해서 부를 때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따라서 중천집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중천집.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게 9권인데 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수야 없지만 그래도 대략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도 살짝 보고 났는데 근데 딱 보니까 2권부터 돼 있어요. 첫 번째 권이 아직 못 나온 모양인데 이게 아무래도 그 중천 선생님께서 중국어로 쓰신 텍스트를 번역하느라고 이게 늦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5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꼭 1권부터 낸다 이게 아니고 작업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부터 해서 이게 1권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때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1권에다가는 가장 중천 선생님의 학문적으로 학문이 집약되어 있고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그 하나는 박사 논문이고 하나는 중국 박사 논문도 물론 대만에서 박사를 받으셨으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정수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일부러 1권을 이제 1권에 2개 그게 바로 이 시공의 인생과 천인 화해론이라는 이 두 작은 논문과 박사 논문과 책자입니다.
작은 책자는 아닙니다. 꽤 두꺼운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지금 하고 해서 이 시간이 뒤로 좀 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 구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의 학문적 그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그 중전선생님 이야기할 때 유불도 삼교를 아우른 철학자 또 철학 연구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집을 낼 때 선생님의 그 학문적 분야별로 이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통사류의 책을 먼저 2권, 3권에다가 중국 철학사 강의 해서 완본형은 아닙니다. 원래 중전선생님께서 10권 계획으로 중국 철학사를 서실 계획으로 그러게요. 하셨습니다. 그래 1권을 근데 1권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뺐습니다. 이 최대한 시간을 소급시켜서 네. 올라가서 서술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저술을 하시느라고 제가 바로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걸 체계적 작업을 모아셔서 많은 글 중에서 중국 철학사 속으로 포함시키면 좋겠다 싶은 글들을 넣어서 시대별로 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국 철학사 전체가 될 것 같고 다행히 1권은 틀을 잡아 놓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권, 3권 배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불도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불교 쪽은 철학 개인 성향으로 봐서는 불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술들이 있고 합니다만은 불교 관계된 거는 중국 철학사 속으로 분량이 한 권 분량이 안 되어서 넣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유학 사상 쪽으로 해서 유가 철학 사상 해서 1, 2권. 요게 이제 전체로 보면은 4, 5 전집 4, 5권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이 노장 철학 강의라든가 이런 또 저술을 또 하셨고 노자 철학 강의, 장자 철학 강의도 하시고 해서 이거를 2권으로 해서 도가 철학, 그 도가 철학 사상 2권 해서 전집으로 보면 6, 7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명학을 중심으로 한국 유학 쪽에 또 많은 글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 유학 사상 1, 2, 3 해서 3권 냈는데 지금 두 번째 권 이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었고요. 1권, 3권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전 선생님은 중국 현대 이 사상 그러니까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이 모택동에 대한 또 저술 이것도 일찍 70년대 저술을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모택동에 대한 저술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여타 글들을 중국 근현대에 해당되는 글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이게 전집 이제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원래 여기에 계획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3권은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집, 한 시집 그리고 하나는 서화 도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은 이제 문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 이 중천 철학 도서관이 생기고 기념 사업들이 이어지면서 중천 선생의 철학에 대한 또 삶과 철학에 대한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어서 이거는 직접 중천 선생님이 쓰신 거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아닌데 중천 선생님에 대한 그 삶과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큰 이렇게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어찌 보면 부록에 해당될 수 있는데 네. 전집에서 그거를 아마 제일 마지막 콘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진짜 어떻게 한 분의 저작을 이렇게 대충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예. 사실 저도 이 가운데서 제가 또 노장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단행본으로 나온 책도 갖고 있지만 철학과 현실에 처음 연재하셨을 때 예, 노장을 읽는다. 예, 예, 그쭉 노장 철학 강의하신 그 책도 갖고 있고 그때 상당한 자극들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또 뒤늦게 발굴된 그렇죠. 노자 발굴 자료 예, 적극 활용하셨어요. 까지 또 활용하셔가지고 또 다시 또 연구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딱 이걸 봤을 때 광복 이후에 저수를 낸 분 가운데서 중국과 한국 전체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이 유불도를 다 아우른 저수를 갖고 계신 분이 저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예, 중천 선생님의 우선 특징이고 또 좀 차별적이라 할까요? 차별적 어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도 그 선생님도 꽤 중국하고 한국을 오가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 선생님의 발자취가 있는 흔적 가운데서 그래도 한 몇 프로 정도 따라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따라가 봤다 학문적으로 네. 예, 학문적으로 결국 이 우리 제자들은 이제 전공이란 걸 어찌 보면은 중천 선생님은 동양 철학 철학자야, 연구자이시고 우리 제자들은 결국 뭐 노장 철학 전공, 불교 철학 전공, 네. 유학 전공, 뭐 성리학 또 한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버려 가지고 네. 결국은 제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천 선생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게 추자학입니다. 추자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완전히 중국 철학의 생명을 죽여놨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동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충렬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보면은 그 글들 보면은 성리학에 대한 우리가 성리학 추자학에 대한 부정적.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자학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 점에서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선생님 하지 말라는 분야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제가 하고 난 뒤에 이제 줄줄이 이제 성리학, 추자학을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 박경환 선생이나 김미영 선생이 줄줄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런 점에서 이 추자학 부문에 대해서 중천 선생님이 글을 별로 안 남기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셨고 그 철학 자체에 대해서도 그 싫어하신 이유는 너무 이성적이다. 그리고 너무 형이상학적이다. 결국 동양의 어떤 이 많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 지체의 원인이 추자학에 있다. 이래 인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제가 중천 선생님 연구에 대해서 은학 선생님은 안 하셨고 저는 전공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얼마만큼 했는가 이래 그걸 말하기가 어렵고 한국 철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학문적으로 좀 호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이제 이렇게 일별하면서 그 각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읽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전집을 통해서 못 읽었던 부분들을 이제 가려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유학 사상이 이제 1권, 2권, 3권 기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1권, 3권만 지금 나왔는데 2권은 그래서 이제 목차를 못 봤죠. 그랬더니 보니까 1권은 예전에 이제 한국 유학사로 쓰셨던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말선초 부분에 대해서 논문 쓰신 부분들이 같이 수록이 돼 있고 3권이 거의 남명학 중심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천 선생님께서 남명학에 대해서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사실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주작을 싫어하셨다고요. 그래요.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근데 한국에 오셔서도
주자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와 보니까 조선시대 전부 주자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현실을 이제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조금 이제 부정적 인식을 조금 깔아앉히고 보시니까 마음에 드셨던 분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기질상으로나 어떤 이 본인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게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중천 선생님이 남명 조식 선생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거의 주목 워낙 뭐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연구 대상으로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명학 연구원이 서고 설립부터 참가하셔서 계속해서 남명학에 대한 그래서 지금 이제 경상남도 그쪽 중심으로 한 남명학의 연구가 본격화된 거는 중천 선생님의 어떤 게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자가 생겼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하셨던 게 그래서 거기 썼었던 게 한 권 분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권 분량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철학 한국 원래는 고려 유학사라고 쓰셨어요. 그걸 쓰셨는데 그게 길전가 여기까지로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후를 쓰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려 유학사를 한국 유학사에 역시 이제 내용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쓰신다고 계획을 하고 완성을 못 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 글들 중에서 역시 한국 유학사의 뒷부분 내용적으로라도 좀 채울 수 있는 완전 철학사는 아니지만 그걸 한 권으로 묶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논문들 그 철학 관계, 유학 관계된 논문들을 그러다 보니까 세 권으로 아무래도 남명학 경우는 독립적 성격이 있고 하나는 한국 유학 고려 유학사 한국 유학사 요게 있던 걸 모태로 해서 한 권 그리고 나머지 그 논문들 한 권 그래서 세 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 가만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제가 김충현 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제 처음 제가 저 그 뭐뭐로 하기 위한 누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이제 제 소개하면서 인사했을 때 그 사실 그냥 눈이 뭐라 그럴까 지금 호랑이 눈처럼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무섭다라기보다도 그 되게 그 기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소리도 이제 괄괄하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사실은 좀 달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퇴계 선생 같은 유학자를 떠올리기보다는 남명 선생 같은 유학자를 떠올리면은 선생님의 그 외적인 어떤 모습하고도 그 기질이 있나 봐요, 진짜. 그 남명 선생에 대해서는 우선 인격적으로 너무 이렇게 존경했고 좋아했고 그래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케이스다 이래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비 뭐 대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겹치는 부분 남명 선생 중천 선생 그리고 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뭘까? 왜 관심을 가졌을까? 처음에 학문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한 인물, 인격을 보고 다가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남명 선생님하고 퇴계 선생님하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영남에서 살아가면서 그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밝히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존경. 아니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성품이나 언행으로 보면은 그 제가 이제 한 지난 몇십 년 동안 지켜봐왔던 그 우리 홍원식 교수님은 남명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이 퇴계 선생님 쪽에 더 가까운 풍모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주자학으로 논문을 쓰시지 않았나. 이거는 뭐 학문적인 지향이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선생님께서 하지 마라. 주자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주자학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뭐가 문제인가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였고 그리고 결국 저는 중국 주자학을 했지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철학을
해야 된다. 근데 한국 철학을 하려니까 조선시대는 다 주작이 뭐 압도적인 시대니까 나의 학문적 관심을 떠나서 제일 많이 봐야 될 문헌이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한국 주자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주자학을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 이 생각에 중국 주자학을 했고 실제 제가 이제 계명대로 가고 난 뒤에는 한국 주자학, 한국 유학 쪽으로 더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적 시각이나 이런 걸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의식이 계속 이제 지금도 숙제입니다. 네.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계속 학문하면서 예. 근데 선생님도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 철학과에 뭐 처음에는 뭐 다른 과에 계셨다가 철학과로 가시고 또 동양 철학을 해야 되겠다, 중국 철학을 해야 되겠다 학위까지 하시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철학으로서의 동양학을 하는 것하고 또 이제 대구 쪽에 내려가서 거기 또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서원들이 있고 그렇죠. 또 유림도 있고 예.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수 학문으로서 이 하는 데 있어서 또 나이도 어리고 너무 조심스럽고 눈치 봐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거는 학문에 있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기본 이게 죽은 지역이 아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 힘이 되어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양면을 제가 이제 한 25년 넘었네요. 실은 뭐 대구 영남은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 양쪽을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발표문들이 약간 또 글들을 써놓고 제가 발표하고 읽을 때는 내용을 좀 막 건너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꼭 뭐 도움이 되었다 또 꼭 마이너스가 되었다 보다도 아마 특수한 어떤 그 지역인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맞게 제가 계속 그래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계명대에 계시면서 주작을 어쨌든 전공하시고 계명대에 부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에 남겨 있는 어떤 전통이 있고 그리고 장소성이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 지역에 살면서 그렇죠. 그쪽에 사시던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서 그런 것들이 학문과 연관이 됐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부럽거든요. 노장을 전공했는데 중국 노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별로 저는 노자의 고향, 장자의 고향 가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뭐 안동이나 대구 쪽이나 서원 같은 데를 몇 번 가보면서 학회 종종하면서 거기서 자고 그러잖아요. 야, 어떤 물질적인 뭔가를 통해서 과거와 대면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주는 맛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전공한 그 주된 지역에 가서 그 인물이나 그 흔적들을 보는 것이 많은 어떤 그 불러일으킨다고 할까요? 이 생각, 상상력, 그 감흥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또 다시 투영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문자로만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철학 읽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논어란 책도 그 현장 위에 갖다 놔야지. 우리 책만 연구실에서 논어 본다고 유학이 보이는 거는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영남이란 게 근데 그게 또 짓눌러 버리면 또 학문적인 게 또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이제 또 나이 먹으니까 이제 조금 목소리도 그리고 배도 좀 더 배짱도 있고 이제 그래 해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학문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또 예. 네. 그 중천 선생님이 계셨던 곳이 문막 쪽이죠? 예, 문막. 예,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금 교수님께서 거하고 계신 곳은 대구시지만 예. 이제 여기는 또 원주 아닙니까? 예. 이 원주에서 예. 이것이 가는 의미가 어떨까? 어떤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말 원주가 잘 했던 게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디 봤는지 들었는지 산이 높다고 명산이 아니고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명산이고 그리고 물이 깊다고 명소가 아니고 용이 나야 이제 명소다. 우리가 원주 이럴 때 인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원주 할 때 누구를 떠올릴 건가? 많은 경우 이제 원주하면 치악산, 그러니까 원천석 선생, 뭐 당연한 우리가 기억한 사실 우리가 그 두 분을 빼고 나면은 원주하면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때 원주 할 때 떠올리는 그게 굉장히 원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근현대 인물 박경리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여기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노년에 또 작품을 하시고 참 이 원주시에서 잘 모셔서 문학관을 세운 거예요. 실은 박경리 선생 같은 경우 묘는 통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작품 많은 건 하동 지리산 그쪽으로 그런데 원주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천 선생님 결국 원주 할 때 원주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흰 백지예요. 결국 사람 원주 할 때 원주 사람 누구를 넣을 거냐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후에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전집 그렇게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이걸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 철학자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그것도 현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한 것부터가 원주시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정확하고 좋은 판단을 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찌 보면 이 전집이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중천쌤 사시고 했던 게 건등산, 문막에 건등산이 있고요. 건등산 아래 하천이 그걸 흐르고 그리고 취병산 사실은 이 취병산 같은 경우도 그냥 경치 좋다가 아니라 저기에 중선생 댁이 있다. 여기서 나는 그 기념사업들 현장성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취병산 따로 중천선 따로가 아니라 함께 중천선생님이 어릴 때 건등산 아래에서 그리고 강가에서 또 취병산에 남하러 가시고 결국 노년에는 취병산 아래 거처를 정하신 이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면서 그야말로 원주 사람으로서 원주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야말로 원주의 인물로서 이렇게 길이 남았으면 좋겠고 이 전집은 바로 그걸 뒷받침해주는 진짜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중천 김충렬 전집 간행위원회 역금하고 밑에 이제 원주시에서 예. 그 제가 이제 기존에 출간된 전집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서울대 박종홍 교수님 예. 박종홍 전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의로 전집, 예. 이의로 선생님 전집이 있고 제 그다음에 출판사에 냈죠. 네, 그다음에 이상은 예, 선생님 그것도 전집이 예, 있고 예, 제가 물론 박종호 선생님은 이제 서양 철학 중심이셨고 예. 하지만 이제 한국 사상이나 동양 예. 철학도 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빼놓으면은 이의로 선생님하고 이상원 선생님 밖에는 저는 떠오르질 않는데 제 기억에는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더 계신가요? 저도 기억이 그냥 네. 지금 기억은 그냥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기억은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서너 권짜리가 아니라 이상원 선생님 전집도 꽤 많고 이의로 선생님 전집도 꽤 많잖아요. 예, 이여로 선생 전집이 좀 볼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상은 선생 전집은 볼륨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런데 또 이의로 선생님하고 김충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따져보면 이의로 선생님은 또 한글 번역이 또 백미이신 분이고 예, 그렇죠. 상당수가 예, 고전 그렇죠. 번역을 예, 하시고 그렇죠. 예. 이제 다산학을 또 예, 예. 그렇게 세우신 두 분이 또 막역했습니다. 네. 그 아마 그 행장인가 뭐 비문인가를 중천 선생님 썼죠. 아마 이여로 선생. 예, 그 제가 그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중천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저술만으로 더군다나 그 20세기 철학자 가운데는 드물게도 서화집, 한시집까지 이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늘 열등감이었습니다. 숙제였고. 네. 그래서 그 시를 모으면서 한시를 모으면서 뭐를 철학하냐고 저희들 뭐 꾸중을 하셔가지고 해석도 못 하겠는데 무슨 시를 씁니까? 참 그 붓을 들어라 하는데 붓을 참 끝내 그 부분은 넘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네. 그걸 빼고 중천 선생님을 기억하기가 그 명절 때나 그 새해나 아니면 어떤 학술대회 뒷자리에서 휘호를 하시거나 뭐 압도를 했습니다. 그 압도하는 모습은 다른 뭐 우리 제자들이야 또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그런데 그 같은 연배 분들도 그 세대에는 한시를 쓰거나 그대로 그걸 붓을 드시는 경우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중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몇 폭 갖고 있습니다만 그 무슨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쭉 내막을 전부 한문으로 작성을 그 자리에 그냥 생각도 안 하셔요. 붓 잡으면은 생각하시면서 써요. 한문 장문을 하시고 끝에는 한시 하나를 남겨요. 그대로 한시도 혼자 써가 오신 게 아니고 자꾸 권하면은 뭐 그러다가 서 하면 그만 준비해 가면은 늘 우린 준비를 하고 있었죠. 대든지 선생님 기분 내키실 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쫙 펴면은 처음에는 준비 하시다 하자 이래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붓을 들고 장문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쉬고 그리고 글 쓰는 게 잠시도 쉬는 게 없어요. 그냥 주룩주룩 써나가시죠. 그래서 선생님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꼽을 쳤다고 하죠. 원래는 이게 공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주신 것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명절 같은 경우는 아예 써놓으신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갑자기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서 그럴 경우는 이제 누가 이걸 선생님이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서셨는데 내놓으면 선생님 내놔라 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게 하나가 김용옥 교수하고 학생들이 그때 한 3, 40명 대학원 각 대학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황제 내경을 다 읽었어요. 오. 그리고 다 읽고 완독하고 그 축하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했었어요. 이게 산촌인가 인사동에 거기서 근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적어서 남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대로 했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제가 꼽을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그걸 그 끝에 또 그러니까 말씀대로 누구 김용옥 교수가 뭐 환경에 독파하고 누구 이래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는 시를 이렇게 한 이 정도 되죠. 이렇게 써나간 게 있고 또 한 번은 역시 김용옥 교수하고 저는 김용옥 교수하고 인연이 겹치니까
두 분 간의 관계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왜 그 얼마나 가까웠으며 왜 또 헤어지게 됐는가도 제가 그리고 중천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 네. 그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병산서원 안동 네. 거기 갔을 때 우린 그때 또 김영옥 선생이 한 보름씩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 이제 그때 김충렬 선생 오셨던 거 그리고 또 중국 철학회가 거기서 한번 열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동 어른 한 분 나오셨는데 그게 제 외삼촌이었어요. 그 도산서원 원장도 하시고 또 연배는 중천 선생보다 좀 더 위였어요. 그도 그 한학을 하시고 북글씨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하시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한 번 영국실 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사가 있었고 한데 이 병산서 만대루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고 한 40~50명 이래 있었죠. 그 학술 대회 중국 철학회 마치고요. 거기서 이제 이걸 두 분이 앉으셔서 대작을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걸 그 남기신 글 이제 그게 근데 하여튼 그때 풍경이 이상한 또 막 이 날씨가 막 돌변하고 이런 게 있어서 막 다 날려가고 이래 바람이 갑자기 불고 근데 두 분 간의 어떤 그 제 외삼촌이었지만은 안동에서는 꽤 그러셨는데 완전히 기가 죽으셨어요. 그 장면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결국 붓을 안 들으신 거예요. 이제 중천 선생님 서시는 거 보고는 꼬마 김충 제 외숙께서 그냥 그래 그냥 당신 서시는 것만 끝내자. 그 했던 근데 그때 그 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냥 이래 글씨를 잘 쓰신다, 시를 쓰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 학자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한학을 하시고 그런 가문에서 자라셨고 네. 또 그에 대한 재능과 노력도 있으시고 그게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네. 또 철학하고 사무노가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서예 하신다 뭐 이런 식의 한시 지으신 이런 차원이 아니 그리고 그 안에 시는 아주 짙게 철학적인 냄새들이 이제 뭐 장르로 나오면 철학시라 할까요? 그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 중천 선생님의 한 시 가운데 예. 몇 수를 좀 꼽아서 그 시의 뭐 내용을 문학적으로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작품인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우리 그 유튜브 계속 이어진다면 근데 그때는 제가 안 하고 그 적임자는 그 아주 연세 드셔서 이제 들면서 아주 한시에 빠져서 그래서 김충렬 선생님의 한시 학통을 이은 분이 남상호 교수님이니까 그분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예. 자, 그 지난주랑 이제 이번 주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중천 김충렬 전집 관련된 상황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예. 또 중천 선생님을 되새겨보는 다시 떠올려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선생님. 예.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난 시간 이어서 이번 시간 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천 선생님 그 기억 속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중천 선생님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래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빠져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서없이 이해했더라도 그 선생님들께서도 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22년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입문 토크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명대학교 철학과의 홍원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기획으로 그 중천학당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